예전에는 뭘 먹어도 속이 편했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더부룩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무겁습니다.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고 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리고 소화제를 하나씩 상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아셔야 무엇을 바꿀지 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인 경우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는 위 하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입에서 씹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이 섞이고 식도를 지나 위에서 위산과 섞이고 작은 창자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큰 창자에서 물이 빠지고 변이 만들어집니다. 이 긴 과정에 어느 한 곳만 느려져도 속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의 여러 곳이 조금씩 함께 느려집니다. 한 군데가 크게 고장 나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조금씩 느려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화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곳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와 소화기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입니다. 소화 이야기를 하는데 입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를 위장의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소화의 첫 단계는 씹는 것입니다. 씹는 것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클수록 위가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침을 섞는 것입니다. 침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 식도를 잘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약해집니다. 먼저 치아입니다. 빠진 이가 있거나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제대로 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대충 씹고 삼키게 됩니다. 본인은 잘 씹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씹기 힘드니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죽, 국에 만밥, 빵 그러면 채소와 고기를 덜 드시게 되고 오화에서 말씀드린 근육 문제로 이어집니다. 치과 진료가 소화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틀니가 헐거워졌다면 미루지 마시고 조정받으세요. 다음은 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 항히스타민제, 우울증약, 방광약, 수면제. 이런 약들이 입을 마르게 합니다.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일수록 심해집니다. 입이 마르면 씹기도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소화도 어려워집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숫자를 셋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지금보다 2배쯤 씹으시라는 뜻입니다. 둘째, 식사 중에 숟가락을 한 번씩 내려놓으세요.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자꾸 다음 것을 넣게 됩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리세요. 빨리 드시는 것이 소화불량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입이 마르시면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 신음식으로 침을 돌게 하세요. 다섯째,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세요. 이건 소화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위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위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산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오히려 위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어르신에게 아주 흔합니다. 위산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 단백질을 분해하는 첫 단계를 위산이 시작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고기를 드셨을 때 유독 더부룩합니다. 둘째, 위산은 살균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들어온 세균을 죽입니다. 위산이 적으면 장에 세균이 늘어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셋째, 철분과 비타민 B12의 흡수에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오래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어지러우시다면 이것도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산을 줄이는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쓰림 때문에 처방받아 몇 년째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약들은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다만 오래 드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흡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필요한지 진료 때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끊지는 마십시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드시는 경우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산이 부족할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산이 묽어져서 더 약해집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뒤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잘 씹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집니다. 위산이 적을수록 앞 단계에서 잘게 부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반대로 속이 쓰리고 식물이 올라오는 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베개를 높이시는 것보다 침대 머리 쪽을 살짝 올리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진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위가 비워지는 속도입니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길어집니다. 위 근육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셔도 더 오래 배부르고 더부룩합니다. 저녁에 먹은 것이 아침까지 남아있는 느낌, 이것이 그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걸 더 느리게 만들까요?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지방은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영양소입니다. 튀김이나 삼겹살을 드신 날 유독 더부룩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입니다. 위가 늘어나는 만큼 비우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셋째, 당뇨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위를 움직이는 신경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이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약입니다. 일부 진통제, 파킨슨병 약, 항우울제가 위 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활동 부족입니다.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누우면 위 운동이 더 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양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세요. 하루 3끼를 배부르게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5번 나눠 드시는 편이 위에는 훨씬 편합니다. 특히 저녁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은 낮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자는 동안 위에 남습니다. 셋째, 식후에 10분에서 15분 걸으세요. 이화에서 혈당 때문에 말씀드린 그 10분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격하게 움직이지는 마세요. 가볍게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넷째, 식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누우시려면 최소 2-3시간은 지난 뒤에 하세요. 다섯째, 허리를 조이는 옷과 벨트를 피하세요.
배를 누르면 위 내용물이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소화제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드셔야 하는 상태라면 그건 소화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과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가 흔해집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둘째, 물을 덜 드십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몸이 움직여야 장도 움직입니다. 넷째, 드시는 약입니다. 일부 진통제, 철분제, 칼슘제, 혈압약 중 일부가 변비를 만듭니다. 다섯째, 화장실 신호를 참는 습관입니다. 참는 일이 반복되면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변비를 푸는 데는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물, 섬유질,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하나만 해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섬유질만 늘리고 물을 안 드시면 오히려 더 막힙니다. 이건 꽤 흔한 실수입니다. 섬유질은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덩어리가 됩니다.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면 좋은지 10화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채소, 과일, 콩, 통곡물, 그리고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도 좋은 선택입니다. 흰쌀밥에 보리나 귀리를 조금 섞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만 갑자기 많이 늘리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늘리세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습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뒤가 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장이 움직이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20분쯤 뒤에 화장실에 가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래 앉아 계시지는 마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힘주고 앉아 계시면 치질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밑에 낮은 받침을 두고 무릎을 배 쪽으로 올리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변비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성 변비약을 매일 오래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장이 약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서 종류를 고르세요. 변비가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변이 가늘어졌다면 그건 다음 항목에서 말씀드릴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음식이 유독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유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제품을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5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칼슘과 단백질 공급원이라 아깝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반 컵씩 나눠 드세요. 빈속보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형태로 바꿔보세요. 요구르트나 치즈는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되어 있어 불편이 덜합니다. 유당을 제거한 우유 제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과 채소류입니다. 콩,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를 드시면 가스가 심하게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장의 세균이 대신 분해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몸에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에는 좋은 음식들입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삶으면 가스가 덜 생깁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이나 국수를 드시면 유독 더부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밀 자체보다 함께 들어간 기름과 양, 그리고 빨리 드시는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밀가루를 드실 때마다 확실히 불편하시다면 한번 줄여보시고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맵고 뜨거운 음식입니다.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 즐기시던 매운 음식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가스를 직접 넣어주는 셈이라 더부룩함이 심해집니다. 여기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기록입니다. 무엇을 드셨을 때 불편했는지 2주 정도만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적어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불편하다고 이것저것 다 빼시면 안 됩니다.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줄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암과 췌장암의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겁을 들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화제로 몇 달을 버티다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호가 있으면 소화제를 드시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 살을 뺀 적이 없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몇 달 사이에 옷이 헐렁해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목에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이어진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부터 어려워졌다면 미루지 마세요. 셋, 검은색 변을 보시는 경우입니다. 짜장처럼 검고 끈적한 변은 위나 십이지장에서 피가 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분제를 드시면 변이 검어지기도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에 붉은 피가 섞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넷, 빈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검진에서 빈혈이 나왔는데 이유를 모른다면 소화기 출혈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계속되는 구토입니다. 특히 먹은 지 한참 지난 음식을 토하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 통증의 성격이 바뀐 경우입니다. 늘 있던 더부룩함과 다른 새로운 통증이 생겼다면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등으로 뻗치는 통증은 췌장 쪽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곱, 밤에 아파서 깨는 경우입니다. 여덟, 50세 이후에 처음 생긴 소화불량입니다. 평생 속이 편하셨는데 갑자기 시작되었다면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명치가 답답한 것이 심장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식은땀이 함께 나거나 턱이나 왼팔로 통증이 퍼지거나 움직일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진다면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위내시경을 국가검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40세부터 2년마다입니다.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받는 것이 검진의 목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소화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보다 2배 씹으시고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리세요. 둘, 나이가 들면 위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부룩하다고 무조건 제산제를 드시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셋, 위가 비워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양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시고 기름진 음식은 낮에 드세요. 넷, 변비는 물, 섬유질, 둠직임 셋이 함께 가야 풀립니다. 섬유질만 늘리고 물을 안 드시면 더 막힙니다. 다섯, 우유가 불편하시면 끊지 마시고 나눠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여섯, 체중 감소 삼킴 곤란 검은 변 빈혈은 소화제로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고르신다면 첫 번째입니다. 천천히, 많이 씹는 것 돈도 들지 않고 지금 드시는 식사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한 번씩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씹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식사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드셨고 언제 불편했는지 2줄이면 충분합니다. 규칙이 보이면 그 다음이 쉬워집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소화불량은 아주 흔한 증상이지만 드물게 심각한 병의 첫 신호이기도 합니다. 체중이 줄거나 삼키기 어렵거나 검은 변을 보시거나 빈혈이 있다면 소화제로 버티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치가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팔과 턱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소화 문제가 아니라 심장 문제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위장약이 있다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